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책을 한번 읽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처럼 오늘도 한번 책을 들고 와봤어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했다라는 글배우님의 그 책이고 저는 가볍게 읽기로 편한 책인데 선물 받았었거든요. 한번 읽어드려보고 싶었어서 들고 오게 됐는데 조금 내용이 길 수 있어서 혹시나 좀 너무 길다 느껴지시면 안 되는데 근데 한번 공유 드려보겠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3번의 기회.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기사님께 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기사님은 본업이 택시기사가 아니라 한 기업의 이사로 계신데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택시를 직접 운행하고 청년을 만나면 청년의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냐고 하셨다. 고민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반대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냐고 잠시 고민하더니 이야기를 꺼내셨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기회가 황금 복권에 당첨되거나 특별한 행운을 만나거나 특별한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기회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행운이다. 사실 인생에서는 그런 행운은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3번의 기회는 이것이라고 한다. 첫째, 정말 아닌 사람이나 정말 아닌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아닌 것에 계속해서 인생을 붙잡혀 낭비하게 된다. 너무 아닌 것이 지속되면 경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음의 상처를 잊게 되어 다음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용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더 아껴주며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은 정말 특이하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그것이 큰 문제다. 익숙해지기에 고마운 마음과 귀한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상대의 배려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 그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지속되면 상대방의 이것저것이 부족하게 보이고 상대가 미워지게 되고 사랑이 식게 된다. 그럼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고 혼자가 된 뒤에야 후회로 힘들어하거나 앞으로 인생에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연인이든 친구든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당신은 그 마음을 아껴주고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셋째,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천 명의 젊은 사람들을 봤다. 각자의 기호가 있고 성향이 다르기에 기호와 성향에 맞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하고 싶은 말은 삶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 자신이 잘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만약 한 가지 기회를 더 말한다고 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다. 살다 보면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힘듦이 찾아오기도 한다. 파도가 쌓아놓은 모래성을 무너뜨리듯 한순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한다. 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주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사랑할 기회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당신에게 조금 더 관대하며 당신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때는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당신을 위한 것이 무엇일지 열심히 고민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듣던 중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내리기 위해 짐을 챙겼고 기사님은 말했다. 아름답게 피어날 젊은이, 오늘 작은 일에 실망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었는데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보다가 많은 이야기가 공감이 되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이 문구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안에서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번 공유를 드려봤고, 중요한 건 정산이죠. 이제 정산을 해볼 건데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제가 작은 바인더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지폐를 좀 펴서 현금 생활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장지갑을 가져오게 되었고, 요거는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지갑 안에 현금 생활했던 내역을 다 담아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는 이제 가계부를 보면서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정산을 해볼 예정이고, 우선 데일리로 월화수목금토일에 대한 내용을 먼저 공유드려 보도록 할게요. 평일에 어떤 하루를 보냈냐면, 일단 29일 월요일에는 제가 좋아하는 샐러드 볼을 먹었어요. 점심에 샐러드 볼을 먹었고 행복한 순간인 것 같고 아무튼 샐러드 맛있게 잘 먹었고 100원이 남았고요. 커피는 일단 2,700원으로 회사에 있는 카페에서 사 먹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무지출이 진행이 되어서 10,000원의 잔액이 남았고요. 아이고, 10,000원의 잔액이 그대로 남았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제가 다이어리를 하나 샀어요. 구매하고 이 다이어리를 공유하려고 뜯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뜯어지지가 않네. 그래서 건대 입구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그 교보문고에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PVC 커버가 함께 들어있고, 일단 좀 마음에 들었어요. 2026 나의 사계절, 저의 사계절의 내용이 담길 다이어리거든요. 주차별로 이렇게 음영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기록하기에 괜찮을 것 같고, 짧게라도 기억하고 싶은 날의 그런 내용을 적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구매를 한 게 있었어요. 어쨌든 구매를 했으니까 잘 써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14,300원 비용이 들었는데, 저는 일예산을 10,000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추가된 비용은 예비 비용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관지 쪽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병원 진료를 받고 처방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의료 비용으로 잡아놓았던 20,000원 비용에서 14,300원 썼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한 번 더 이번엔 내과를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몸살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내과를 갔었고 24,300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차 예산 20,000원과 이번 달에 사용하지 않았던 금액이 담겨져 있는 이 스테이무브 바인더에서 부족 금액은 사용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5,700원 잔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비용은 따로 남는 금액이 없었고, 그리고 1월 1일 신정에는 집에 있었기 때문에 비용을 사용했던 건 없었어요. 새해 첫날인데 늦잠을 자진 않았고 이것저것 집도 정리하고 회사 업무도 하면서 보냈던 1월 1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자리는 제가 편의점에서 스타벅스 커피 병음료를 하나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3,100원의 비용이 들었고 6,900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3,100원을 사용을 했고 900원을 거실러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6,900원 6,900원의 비용이 나왔어요. 6,900원을 사용을 했고 토요일에는 집 근처에서 떡볶이랑 순대를 포장을 했고 저녁으로 칼국수를 먹은 게 있어서 2만원 비용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5만원의 비용이 남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마트에서 장을 봤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막 우유랑 뭐 과자랑 여러 간식거리를 사고 39,470원 사용해서 70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10원짜리랑 50원짜리로 비용을 냈고 600원이 남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식자재 비용 남은 거 600원에다 따로 빼놓을게요. 그리고 생필품은 아니고 소모품인데 핸드폰 카메라 렌즈 그 필름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름을 쿠팡에서 구매한 게 있었고 9,800원 사용을 했고 필링 젤도 하나 샀던 게 있었거든요. 필링 젤은 신용카드로 구매한 내역이라 이 금액만큼 3만원은 따로 제외하고 저축할 예정이고 생필품 비용은 남은 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따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 주유는 66,000원 사용한 거 있어서 4,000원의 남은 비용이 있었어요. 4,000원 남았고 일요일로 와서 일요일에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샀거든요. 그래서 7,000원 비용 쓰고 3,000원 남은 게 있어서 이렇게 3,000원 일요일까지 비용 3,000원 남은 게 있었어요. 데일리 이렇게 사용한 부분으로 84,000원의 비용이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84,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서 빠뜨린 게 있죠. 예비 비용이고 15,7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15,700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5,700원이 되었답니다. 15,700원. 다음 주 선저축 비용 2만원 금액이 있어요. 2만원까지 더해주면 1,700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필링젤 구입한 게 29,700원 있었는데 3만원으로 이 비용을 제외할 예정이에요. 어쨌든 제가 평소에 필요했던 생활용품으로 데일리 니즈라는 탭으로 만들어 왔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서 남았던 잔액 만원과 이번에 남은 잔액 2만원을 빼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차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99,700원이 되었습니다. 또 600원은 제가 식자재 비용에서 비용이 남았었죠. 그래서 식자재비로 일단 이동은 해요.
이동은 해줄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체크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추가 또 가져온 내역이 있거든요. 일단 회사에서 사용했던 퀵 비용 사용했던 게 있어서 그래서 34,000원 경비 받은 게 있었어요. 요거 12월 달에 주차 정산 때 저축하지 못했던 비용이어가지고 34,000원 추가 같이 모아줄 예정이고, 그리고 이 2만원은 뭐냐면 지난번에 토너 하나 구매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그대로 환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차에 남았던 생필품비로 정리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여기 생필품비 항목에 저축 예정입니다. 정말 정산 시간은 늘 떨리고 설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주 정산에 저축할 수 있는 비용은 13만 3,700원이 되었고, 제가 한 달간 사용했었던 이 변동성 지출 항목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저축을 해줄 예정이어가지고 이따가 저축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주차 생활하고 남은 비용 먼저 저축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래치를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 앞전에 보시기에 지폐를 접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 또한 접어서 사용을 하는 거를 좋아한다거나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편리성으로 가지고 다니고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폐를 접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서 이건 남자친구가 사줬지만 미니미한 가방에도 너무 잘 들어가고 생각보다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지갑으로 잘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래치 하는 이 저축도 옮겨서 가지고 와보았고, 요것들도 옮기려고 해요.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저축 금액 13만 3,700원에서 이렇게 랜덤 뽑기를 한 후에 저축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요거 하나 뽑아보도록 할게요. 요걸로 또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먼저 뽑아서 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또 하나 뽑아볼게요. 이렇게. 와, 두구두구 스크래치 타임이고 하나씩 긁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진짜 또 소액이 나왔고 11,000원 금액 완전 소액이 나왔고, 이거 또한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고 23,000원과 11,000원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금액을 모아볼게요. 23,000원 먼저 모아주도록 하죠. 23,000원 23,000원 모아줄게요. 10번째까지 다 모였을 때 폭파할 수 있는 바인더의 구성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바인더는 이제 조금 사이즈가 큰 바인더로 옮길 예정이라서 같이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폐를 접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원래 평소에도 지폐를 막 접는 거를 접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는 다시는 접지 않도록 큰 바인더에다 저축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축을 해주도록 하고 11,000원 저축을 해줄게요. 그래서 오호, 이렇게 11,000원까지 저축을 해서 이제는 주간 바인더였던 이 바인더들이 저의 스크래치 저축 바인더가 되었고,
이렇게 저축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디즈니 저축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3만원 우선 모아보도록 하고, 까지 해서 모아주었고, 제가 아이고 근데 8,000원도 볼 수 있겠다.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8,000원 8,000원 여기에 모아주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번만 더 3만원을 모으고 가볼까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디즈니를 곧 폭파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모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3만원인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2만원을 빼고 5만원권을 넣어줄게요. 2만원 빼주고 5만원 넣었습니다. 오늘 디즈니에서 저축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말렸다가 따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모을 저의 위클리 바인더인데, 위클리 저축 바인더에서 모아볼 금액은 15,000원 한번 넣어볼게요. 15,000원 15,000원 15,000원을 모아주었고, 그리고 제가 이거 겉표지는 일단 다시 만든 거를 꽂을 예정이긴 한데, 연간저축 바인더를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 연간저축을 사실 리셋을 했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월별 금액을 다 모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폭발을 하는 시점은 분기로 쪼갤까도 생각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1, 2, 3, 4분기로 나눠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폭파의 기준은 꼭 연으로 갈 생각은 아니어가지고 그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12월 5주차 정산이지만 1월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15,000원 모아볼 예정이에요. 15,000원 그래서 15,000원을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저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와, 오랜만에 동전이 엄청 생겼네요. 그러면 지금 이 동전으로만 1,700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면 제가 이제는 따로 동전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좀 편해진 것도 있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동전도 꽤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50원짜리 뽑았나? 2,000원으로 맞춰서 다음 주차에 다음 주 주차 예산 포함 동전은 2,000원으로 넣고 생활을 해볼 예정이에요. 동전까지 다 이렇게 넣어주었고, 오늘 한 주차의 정산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1,700원 다 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놓칠 뻔했더니 월 사용하고 남았던 이 변동 지출 항목을 저축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변동예산 저축 바인더를 가지고 와보았고 저축을 해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의료비 항목이거든요.
여기 항목에서는 제가 23,000원과 이렇게 모아줄 예정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제가 영양제 구입이나 상비약을 사는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넣는 지폐수로 한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32,000원을 넣을 거여가지고 제가 이거는 32,000원 32,000원이라 5장 할게요. 상비약 구입비 탭 다 모아보았고 그리고 의료비 항목에 또한 23,000원을 모아줄 예정이에요. 의료비 항목에서는 나중에 건강검진 같은 거 받게 될 일이 있을 때 쓰면 좋겠다 생각해서 의료비로 잡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 동전에 넣고 같이 그냥 요거는 저금통으로 모아줄게요. 어차피 평소에 동전을 가지고 다니니까 굳이 동전은 모으지 않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생필품비가 안 남을 뻔 했는데 남게 됐죠. 왜냐면 토너를 환불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여운 스마일로 삐뚤어졌다. 썩소인가? 이게 귀여운 스마일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2만원까지 생필품비로 모아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2만원. 그래서 제가 의료비로 남겼던 메디컬 비용은 55,700원이 있었고 지금 그 생필품 비용으로는 2만원을 남겼고 생필품 비용으로는 2만원을 남겼고 그리고 식자재비는 정말 귀여운 600원을 남겼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 12월 한 달 동안 변동예산 비용 안에서 저는 76,300원을 모아볼 수 있었고 거의 다 의료비 항목이었지만 어쨌든 변동성 지출 항목으로 모은 금액은 76,300원이 되었고 요거는 다 채워지면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가다가 필요로 한 타이밍에 맞춰서 이 비용들로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지출에 대한 저축과 변동성 항목에 대한 저축까지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 한 주차도 또 잘 지내보고 돌아올 예정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이 하나 있거든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아까처럼 이렇게 좋은 구절이 있거나 재밌게 보았던 책들 이런 거 간간히 조금 소개드려 볼 수 있으면 그 정산하는 내용 안에서 가끔씩 등장해서 추천을 드리거나 막 제가 아까처럼 읽어드리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뭐가 됐든 공유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라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